문제가 발생하면 소속사 측과 이야기를 하거나 제3의 기관을 찾아가서 분쟁을 조정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이번과 같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재판 결과를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체 법원은 2달간의 숙고 끝에 왜 이와 같은 결론을 냈을까?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어트랙트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좀 놀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고 좀 흥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실 본게임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았잖아요. 이 본안 소송은 적어도 2년에서 3년까지 봐야 하는 정말 장기적인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같다. 다행이다. 이 정도의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이 기각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멤버들의 실책인지 아니면 멤버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바른 측의 실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바로 멤버들이 6월 19일 날 보냈던 내용 증명입니다. 근데 내용 증명이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내용 증명 발송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 계약서에서도 분명하게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뭐냐? 만약 어떤 분쟁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사 측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소속사랑 만나기 싫다. 그렇다면 제3의 기관을 찾아가서 분쟁을 조정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이번과 같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6월 28일 날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6월 19일에서 28일 불과 9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과물도 없이, 그러니까 절차를 모두 깡그리 무시한 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멤버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불투명한 정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 강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 미비.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전부 다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측에서 갑자기 들고 온 카드가 뭡니까? 전홍준 대표의 배임이었습니다. 애초에 배임이 문제였다면 6월 19일 날 소속사 어트랙트에 보낸 내용 증명에 전홍준 대표의 배임을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멤버들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한 구실을 찾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절차도 무시했죠. 그리고 명분 역시 확보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멤버들 상대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협회 관계자분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속사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다.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적이다.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리고 더더욱이 멤버들이 각기 소속사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4명 모두가 똘똘 뭉쳐서 소속사에 대항한다? 뒤를 봐주는 제3의 외부 세력이 없다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아니 기본적인 소속사에서 잘 케어해줘도 멤버들 간의 의견이 다 다른데 이번 경우에는 진짜 똘똘 뭉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에 멤버들에게 따로 혹시 연락은 왔을까요? 사실 어트랙트 측에서는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 멤버들과 부모님과 관계자들에게 다 연락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것이 유일하게 멤버들의 근황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된 손편지였습니다. 그럼 가처분 기각에 그간의 자료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안 미쳤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공개된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백업 완료했습니다.
이제 폭파해도 될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메일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볼 때 제3의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료들 시청자분들이 보셨잖아요.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그 자료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고 핵심적인 자료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부랴부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 자료를 차마 법원에 제출하기도 전에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템퍼링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 이전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복구가 됐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어트랙트와 어트랙트 직원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결과가 이메일 복구와 슬랙 복구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기각 신청에 대해 항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멤버들과 법률 대리인의 자유입니다. 항고야 왜 못하겠습니까? 다만 항고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멤버들 측에서 2차례나 신문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전홍준 대표가 정말 배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범법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2차례나 기각 땅땅.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배임 문제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멤버들이 주장했던 3가지,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 강요, 제대로 된 지원 미비, 이 부분들이 모두 근거 없음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멤버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면 어쩔 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홍준 대표는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멤버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알 1차 방송에서 되게 멤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직원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문제는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 그알 방송에서 나온 증인들 그리고 증언들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2가지 사안이 증인과 증거라고 봅시다. 증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트랙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람이나 혹은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의 경우에는 특별한 감정 없이 고스란히 관련 자료로 재판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에 실제로 그알 자료가 법정에 제출이 됐다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그알 자료가 법정에 추가로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이었다면 그 자료가 100%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멤버들 측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니까. 왜 안 갔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 엄청난 역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멤버들 측에서 그알 자료를 법정에 냈다면 어트랙트 측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만한 언론 자료를 재판부에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시해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해요. 대체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자, 사실은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주에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주가 언제 시점이냐?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끝난 그 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역풍이 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송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재판부에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까지 이렇게 될 정도인데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멤버들에게 활동을 인용한다,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결론이 나면 어트랙트 측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반론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 알이 끝나는 그 주에 하필 결론이 날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알이 방송되고 엄청난 역풍이 불었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계획이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피프티피프티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등장. 그 인물이 뭐라고 했느냐?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들이 데뷔를 할 때 쇼케이스조차 진행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되돌아보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왜냐? 멤버들이 데뷔를 한 시점은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왜 쇼케이스를 안 시켜줬어? 돈이 없었어? 결국 케어 안 해준 거 아니야? 지난해 10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연예계 활동이 올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를 진행시켜줄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내부 고발자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이 인물이 등장해서 멤버들이 진짜 불쌍하다.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한 죄밖에 없다. 전홍준 대표는 단 한 차례도 월말평가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말평가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전홍준 대표가 직접 월말평가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직접 찍은 영상까지 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인물이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알고 싶대요. 더 기버스와 멤버들과 어트랙트를 동시에 지켜본 그 남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였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임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소송입니다. 고소를 진행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허위를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처벌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SBS입니다. 작은 중소기획사에서 SBS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누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부호가 붙는다. 세 번째는 제프 벤자민이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인물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리트윗하는가 하면 안성일 대표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기버스의 본부장과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보자 라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린 시점이 7월 17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를 시작한 시점은 7월 18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제프 벤자민이라는 인물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자,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증인 채택을 한다면 이 세 명이 다 멤버들 측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어트랙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프티 팬,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말이 안 됐잖아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 월말평가 한 번도 안 왔다. 사실이야?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제프 벤자민 불러봐봐. 그래서 명확하게 팩트를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이들의 진술이 팩트 체크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 어트랙트 측에서는 그 어떠한 손쓸 방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멤버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재판부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풍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2,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멤버들과 어트랙트 측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했어도 음원 수익, 광고 수익, 그리고 행사 수익까지 100억 원대가 넘는 돈을 다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멤버들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로 손해본 사람이 누구고 손해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